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동물해방 오는 날까지 동물 권리 정전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순서 뭔지 아십니까? 발언 전에 공연 있습니다. 저희 공연 DX 공연 활동가가 합니다. 어떤 활동가 하신지 아십니까? 장애 해방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수많은 활동가들을 구축하고 수많은 활동가들과 장애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산증인 박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들장애인 야에서 활동했고 지금도 같이 있고, 그리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노래하러 왔기 때문에 발언은 한 10분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고, 보통 노래 부르면요 중간에 잠깐 발언하는 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곡을 하고 그만해라 그러면 발언이 없어져서 혹시라도 한 곡 듣고 앵콜 해주시면, 준비는 두 곡까지 해왔는데 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저희가 최근에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 부모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희는 1939년도에 나치가 자본의 문제,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 30만 명을 학살한 41년까지 작전이 있는데, 그걸 티포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30만 명을 죽인 그 티포는 그 연구소의 주소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에 함께 참여할 권리, 그리고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서 지역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비용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티포 작전을 실행하는 한국판 티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는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글을 짓고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학생들이 글을 짓고 작곡한 거고요. 저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슬픈데요, 뭐 팍팍 안 뛰어도 되겠죠, 그죠?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누구도 나의 인생 앗아갈 수는 없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빼앗길 수는 없네. 국가는 상 앉아가고 수많은 들음을 외면하네. 방 밖으로 시설 밖으로 나와 우리는 이제 살고 싶습니다. 마십시오.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목소리 들으십시오. 39년 티포 사회 대한민국 39
결정하는 것 길도 나의 인생 앗아갈 수는 없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빼앗길 수는 없네. 국가는 우리 삶 외면하고 수많은 죽음을 방치하네. 방 밖으로 시설 밖으로 나와 우리는 이제 살고 싶습니다. 불이 가두지 마십시오. 불이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목소리 들으십시오. 39년 뒷부사회 대한민국 39년 뒷부사회 지금이고. 감사합니다. 83년도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노인이 아니에요. 나이 24살 때 다쳤고 88년도에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노들야학에서 교사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글이 있는데요. 당신이 나를 도우러 왔다면 헛수고입니다.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함께라면 싸워봅시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로 홍원전 교사를, 신임 교사를 꼬셨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홍원전이가 교사가 여기 있는데요. 야학 교사 활동하다가 또 비슷한 말로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육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제가 이 동물권의 이 운동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그 처음 마음에 은전이가 나에게 당신이 이 도움을 주러 왔다면 헛수고고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이 함께라면 싸워봅시다라는 말을 저는 동물권 투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장애 해방이 동물 해방과 함께라면 우리 같이 싸워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소통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부르는 노래는요, 아직 시설에서 갇혀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래서 여전히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내 나이가 59살 때 개사한 노래예요. 박노햇이라고 탈시설선이라고 탈시설선이 아니라 제목이 뭐더라? 노동의 새벽. 노동의 새벽을 개사한 탈시설의 새벽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생활 지나는 날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이런 삶은 사람도 아니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59그릇 밥통으로 눈물투성이 시해전을 온몸으로 파동치는 무기력한 구걸지.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못해.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돼. 감옥 같은 수용시설 깨뜨려 솟구치 거친 투쟁을 피눈물 속에서 숨쉬며 자라는 장애인의 탈시설 장애인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장애인의 탈시설이 오를 때까지 장애인의 해새벽이 오를 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콜하면 큰일 나고요. 네, 첫 번째 이런 투쟁에 첫 번째 행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연을 초청받아서 공연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첫 판과 동물권 해방의 이 첫 투쟁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첫 공연과 동물관리장전 첫 행진이 잘 맞물렸죠? 그리고 여러분 한 줄 한 줄 주옥 같은 가사가 우리 해방운동 가사 가슴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이제 연대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 발언은 이제 소개를 읽으려고 가져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연대 발언자 계시는군요. 첫 번째 연대 발언자 여러분, 주홍 글씨로 낙인 찍힌 모든 성노동자를 위해 차별과 낙인을 차근차근 없애나가기 위한 운동, 성노동자 해방운동 주홍빛 연대 차차 여름활동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활동가 여름이라고 합니다. 동물권리 장전 행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저희 차차는 이제 성노동자 당사자 중심 단체이고, 좋은 글씨로 낙인 찍힌 모든 성노동자를 위해 차별과 낙인을 차근차근 없애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성노동자가 왜 동물권리장전 행진까지 왔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성노동자 해방은 비인간 동물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세계동물의 날, 한국에서 4명의 직접행동 DXA 활동가들이 약 200kg의 콘크리트에 몸을 결박해서 경기도의 한 도계장 입구를 가로막아 닭 9천여 마리를 태운 트럭을 세웠습니다. 활동가들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목숨 걸고 한 것일까요? 아마 활동가들이 닭이 아니라 사람을 구했다고 세상에 알려줬다면 DX의 활동가들은 영웅이라 불렸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닭을 구조하려고 해서 활동가들은 영웅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이윤을 취하는 건 불법이지만 닭을 비롯한 비인간 동물을 죽여서 돈을 버는 육식산업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8월 수원지법에서 각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비인간 동물이 마주한 현실이자 극심한 종차별주의의 민낯입니다. 여문옥 선생님은 낙인 찍힌 몸에서 인종주의는 차이를 인지하고 타자의 행위가 아니라 속성의 근거에 분류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문옥 선생님의 말을 빌려 종차별주의도 몸의 차이를 근거로 한 분류의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차별주의는 동물을 동물이라 호명하고 인간과 분류해서 열등한 존재라 정의하고 값을 매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몸의 차이를 근거 삼아 어떤 존재는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된다는 믿음 말이에요. 여성, 장애인, 퀴어, 성노동자, 홈리스, 청소년, 아픈 사람, 이주민, 난민, 정상사회가 구분지어 비정상이라 호명하던 몸들, 역사적 맥락에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하던 수많은 몸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DXE 활동가들의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는 구호를 참 좋아하는데요. 앞선 구호처럼 성노동자 해방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운동과 동물 해방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된다고 여겨지던 몸들이 죽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싸움이니까요. 우리 중 누구라도 소외된다면 해방이 멀게 느껴질 겁니다. 동물과 성노동자 억압은 여성한테 신체의 자본주의적 활용에 근간을 줍니다. 지배 계급에 의해 성노동자는 자본을 버는 수단으로 여겨졌고 약물로 생리를 조정하거나 비자발적인 임신 중지를 했습니다. 성노동자가 생리 중이거나 임출산을 할 경우 노동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사업장에 거대한 손실을 주는 걸로 취급됐습니다. 이런 시선에서 자연스레 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은 통제당했습니다. 여성 비인간 동물은 재생산되는 몸이어야 당장 조사당하지 않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여성 비인간 동물은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강요당하며 또 다른 재생산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빼앗깁니다. 비인간 동물도 자본을 버는 수단으로서 임출산을 강요당하고 자본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도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동물과 성노동자의 여성화된 재생산 능력이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면 육식산업과 성산업이 이토록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통제와 착취는 자본주의 위에서 성립됩니다. 성노동자 권리운동과 동물권운동이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DX의 활동가들은 모든 동물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선언을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들이죠. 네, 고통과 착취의 상황에서 구조될 권리,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 인간들에게 이용,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요구를 담은 선언문입니다. 또한 활동가들이 비인간 동물의 죽음을 방관하는 세계를 목격하고 느낀 절망과 분노 앞에 싸우겠다는 의지이자 우리를 버리고 가는 세계를 붙잡아 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먼저 앞질러 가는 세계 밉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해준다 해도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지만 성노동자에게 죽어도 된다 했던 사람도 창렬하고 비었던 사람도 노동 착취를 일삼는 업주도
육식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어제 식탁에서 동물을 먹은 사람도 저희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평등의 세계로 데려가 버리려 합니다. 이 사람들도 제가 참 짜증나겠죠. 차별하는 게 더 재밌어서 평등의 세계로 오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데려갑시다. 차별보다 평등이 더 좋은 것이란 걸 알려줍시다. 차별의 세계에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DX 활동가들의 재판을 계류 중인 대법원에게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평등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주세요. 이 평등의 세계는 지금까지 환대받지 못한 비인간 동물들도 포함하는 세계입니다. 시멘트의 몸을 결박하고 9천여 마리 병아리의 죽음을 잠시라도 유예시켰던 DX의 활동가들 용기에 응답해주세요. 종차별주의 세계의 균열을 내는 정의를 보여주세요. 비인간 동물이 죽지 않는 세계로 가자는 DX의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모든 존재가 죽지 않는 세계로 가자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 정의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대표님이 노래 불러주셨는데 활동가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차별의 지하철을 막고 차별의 버스를 치열하게 막아내는 직접 행동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유진우 활동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권익장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노들장애인사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유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삭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삭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빼앗긴 권리, 장애인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갖고 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정부가 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년 전 오이도역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수직형 리포트를 타다가 죽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집에 있던 장애인들, 시설에 갇혀있던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서 직접 행동을 하고 지하철을 막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지하철 타고 있습니다. 탑니다. 그 장애인의 삶은 그 당시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왜 마이너스인지 아시나요? 그동안 지역사회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장애인의 권리는 마이너스 즉 지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탑니다. 함께 타십시다 여러분. 네, 그 현재에도 지하철에 내려가서 빠르게 움직이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시스템, 비장애인 중심을 막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직접 행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삶 여전히 마이너스의 삶입니다. 단 한 번도 지역사회에서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지원 체계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고소성에 끌려가 죽음을 기다리는 삶과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맞닿아 있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여기는 비장애 중사회, 축산업에서 장애의 몸을 개변시키고 세상 나가는 게 당연한 사회. 이 사회를 끝장내기 위해서 직접 행동 왔습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말하는 것, 자본주의 체제한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존재에 지우는 존재에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싫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권리 장전에 오신 여러분 함께 합시다. 존재를 지우는 사회 변혁하는 활동 또는 이 배제와 매치가 가득한 사회가 지우는 존재를 드러내는 활동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배제와 매치가 아닌 연대와 한대로 가득한 사회를 향해 행진합시다. 투쟁! 준비됐습니까? 그 다음 연대 발언은 DX에서 공개구조한 새벽이 그리고 구조된 잔디에 대한 돌봄 투쟁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국내 최초 농장동물 생추어리 새벽이 생추어리 영인 활동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권리 장전 행진을 위해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이 생추어리 운영활동가 영인입니다. 새벽이 생추어리는 오늘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학살을 멈추고 비인간 동물도 마땅히 인간 동물과 동등하게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생추어리는 인간 중심적 사회에서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에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돌봄을 지원하며 그동안 철저히 가려지고 지워져 왔던 동물들 본연의 삶을 사회에 드러내는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계신 DXE 코리아 활동가분들께서 공개 구조한 돼지 새벽이와 제약회사에서 실험동물로 길러지다가 머리를 다쳐서 쓸모가 없어져서 생추어리로 오게 된 돼지 잔디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농장동물 생추어리입니다. 새벽이는 구조되었지만 온갖 사육시설과 도살장이 즐비한 이미 폭력으로 얼룩진 땅에서 마땅히 안전하게 거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구조된 농장동물에게 안전한 집을 가질 권리는 철저하게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돼지에게 편한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서 돼지가 도축되는 나이인 6개월이라는 어린 나이 이후의 삶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서 새벽이는 생추어리에서 올해로 건강하게 3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매일매일 그 자체로 혁명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종돈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낳기 위해 아기 돼지의 꼬리를 자르고 송곳니를 뽑는데 그 흔적이 어른이 된 새벽이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짧아진 꼬리를 흔들며 다시 튼튼하게 자라난 송곳니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런 새벽이의 모습에서는 새벽이를 비롯한 동물들에게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에 그들이 고통이 아닌 자유를 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에 이유가 필요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 생추어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새벽이는 인간 동물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동물들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아 왔으며 여전히 빼앗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새벽이는 생추어리라는 작은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훔친 돼지가 됩니다. 현행법 제도에서 죽임당할 위기에 놓인 돼지를 구출하는 일은 구조가 아니라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금당하고 학대당하고 어린 나이에 죽임당하는 것, 전염병이 돌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 살처분되어 생매장 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생추어리의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은 새벽이와 잔디에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타자의 고통에 무감해진 채 공존하는 법을 알 수 없게 된 인간 동물은 종차별의 피해 동물들보다도 존엄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새벽이 생추어리는 이런 현실에 복종하고만 있지 않는 직접 행동에 연대합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여 동물들의 목소리, 비명, 살고자 하는 몸짓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나아가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우리 모두의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는 동물권리 장전이 반드시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생추어리가 생겨나서
더 많은 비인간 동물이 존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생추어리가 필요 없는, 모두가 해방된 세상에서 생추어리 없이 공존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새벽이를 비롯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그들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인간 동물로서 그들과 함께 해방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모든 도살장이 문을 닫는 날까지 새벽이 생추어리는 동물권리장전 제정을 위한 행동에 힘찬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투쟁을 하는 활동가답게 정말 투쟁적이죠? 네. 너무나도 투쟁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연대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도관 찻질의 생태학살 범죄를 멈추라! 다양한 직접 행동을 하는 기후 생태정의 운동 멸종반란 활동가 랑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멸종반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랑입니다. 너무 앞에 연대 발언 듣고 여기 계신 분들, 오신 분들 보니까 지금 감정이 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 꼭 참고 발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DXA 활동가들이 도살장 앞에서 콘크리트로 손을 결박하고 죽음의 시간을 잠시나마 멈추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곳이 도살장인 비정상이 정상으로 용인되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멈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감히 던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감히 던진 그 질문에 함께하면 멈출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답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동료 시민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자 희망이 아닐까요? 더 많은 우리가 오늘처럼 함께 모여 행진하는 날이 일상이 될 때 저 멀리 있는 도살장도, 이 사회 문화 곳곳에 만연한 종차별도 모조리 분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멸종반란도 DXA와 마찬가지로 재판투쟁을 진행 중인데요. 부산의 아름다운 섬 가덕도를 갈아엎어 신공항 짓겠다는 터무니없는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생태학살범죄 중단하라고 외친 이유로 6명의 활동가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가진 것 없고 이름 없는 존재들의 권리, 이 자리에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착취,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동물권리장전에서 천명하는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모두가 정의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멸종반란도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나요? 저 소름 돋습니다. 그 다음 연대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평화주의, 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일상이 되어버린 전쟁에 저항하는 다양한 직접 행동을 펼쳐나가는 평화운동단체 전쟁 없는 세상 오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 권리 장전 락다운 3주년 글로벌 액션에서 연대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전쟁 없는 세상이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단체명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전쟁이 어떤 미치광이 군 최고 수뇌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일상의 군사화된 어떤 면들이 폭력적으로 발현한 결과가 바로 전쟁이라고 여깁니다. 군사화된 일상이라면 여러 가지 제도나 기관, 문화까지 다 포괄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도 딱 2가지, 징병 제도와 무기 거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위해서 지난 20여 년간 병역 거부자들을 지원해왔고 후자를 위해서는 무기 박람회의 실상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 체류탄이나 물대포와 같은 한국산 경찰 무기, 확산탄 등의 개별 무기, 혹은 예멘 전쟁과 같은 특정 전쟁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어서 거기서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막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희가 사용하는 전략은 여기 DXE 코리아처럼 비폭력 직접 행동과 시민 불복종입니다.
징병 제도의 저항에 징집에 응하지 않고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행동을 20여 년간 지속한 결과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무기 거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직접 행동을 계속해온 결과 바레인과 터키로는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 행동의 힘입니다. 비폭력 행동은 대중이 사회 문제를 바로잡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권력자와 사회 전체에 도전하는 집단 행동입니다. 비폭력 행동은 또한 대중을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 모순을 바로잡을 정상적인 채널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비폭력 행동은 빛을 발합니다. 지금의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는 비폭력 행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 부활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중앙 집권화되고 있는 국가 권력은 대중 매체와 결합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자들은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며 공동선을 훼손하고 중대한 사회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폭력 행동은 범죄로 법정에 서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규 국가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주에 육군에서 주최하는 지상무기 박람회 DX 코리아라는 무기 박람회에 저항하는 다양한 비폭력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데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중에 3일을 할애해서 아랍에미리트처럼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국가, 미국과 영국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 인도네시아처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들의 장관급, 육군 참모총장급, 방위사업청장급들 인사들을 VIP로 초청해서 실제로 수주 계약을 하는 그런 그 행사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행사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희는 박람회장에 들어가서 탱크 위에 올라갔고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액션을 했던 날이 얼마 안 됐어요. 9월 22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액션을 마친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오전 9시 반에 받았습니다. 아마 제 직접 행동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받은 경찰 전화였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고소장을 제출한 DX 코리아 조직위원회도 어이가 없었고 득달같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한 일산 서부경찰서에도 화가 났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다룰 때에도 이렇게 번개같이 액션을 취하시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액션이 그만큼 권력자들과 무기 상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DX 코리아 활동가들이 도살장 앞에서 시도한 락다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감을 받은 더 많은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거나 그들이 권력자들에 대한 지지나 묵인을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몇몇 싹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권력이 궁극적으로 민중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비폭력 행동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뤄냈던 시민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말고 계속 데모합시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소름 끼쳐요. 좋습니다. 직접 행동의 활동가들이 지금 줄줄이 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모시겠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이제는 모든 존재의 해방을 위한 탈시설 운동. 인터내셔널부터 그 IW31의 아정 활동가 모시겠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W31에서 활동하는 아정입니다. IW31은 작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대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체류 기한이 지난 이주민, 난민 신청자들을 보호한답시고 창문도 없는 방에 길게는 5년까지 주구장창 가두는 구금시설입니다. 그곳에서는 가두고 조롱하고 때리고 아파도 방치합니다. 도시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문한 이들이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와 멀지 않은 곳에
도살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비질도 화성이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는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도살장과 공장식 축사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이 체류기한이 지난 이주민을 가둠으로써만 확보됩니까? 공장식 축산업 사업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축사 내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비국민을 가둠으로써만 확보되고 인간의 삶이 동물을 가두고 수탈함으로써만 지탱된다면 우리는 그런 보호, 그런 안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고분고분 복종하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축산업에 동원된 동물들은 전 생애를 갇혀 지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인 시설이 없듯이 동물 친화적인 시설도 없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의 시설 개선,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물 복지가 아닌 동물 해방을 밀어붙이고 그 해방을 한 세대 안에 이뤄낼 동물 권리 장전을 외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화된 죽음의 시설에 갇혀있는 동물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끊어져 버린 우리들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감금은 누군가의 일상을, 누군가의 삶을 침범하는 아주 오래된 폭력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유대감을 단절시키려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폴리스라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행진에 모인 우리는 국민과 비국민 사이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고 그어놓은 선을 함께 단박에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그어놓은 자들에게 갇혀있는 모든 존재의 해방을 요구하며 외칠 겁니다. 동물들의 숨소리, 동물들의 몸부림, 동물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평온한 이 도심 한복판에 우리의 목소리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도록 한 걸음 함께 행진합시다. 갇혀있는 모든 존재 감금을 해제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동물해방!